예.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또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날씨가 정봉주 의원의 마음만큼이나 변화무쌍해요. 기분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저는 기분이 좋았다가 밝았다가 더 좋았다가 흥분했다가 그걸요, 의원님. 네. 그거를 조울증이라고 해요. 조울증이에요? 아니, 근데 심하면. 우울해질 경우는 잘 없어. 하긴 스타일이 그렇지. 예. 우울한 게 내가 뭐 5분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자, 이 정봉주 의원이 드시고 있는 게 다방커피인데 예. 아재의 상징 같은 거죠. 아유, 젊은 사람은 다방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떼를 마십니다. 예. 요거 라떼 다방 커피예요. 그 빨리 예. 집에 그 제가 지금 뭐 이제 기불릭인데 원래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아재 바라아재. 나 이런 얘기만 하고 한 시간 하고 싶어. 정치하기 골치 아파. 아재 바라아재. 자 아재들의 방송.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에선 한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위원소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정봉주 의원이 대선 행보하신다고. 아, 이기는 민주당?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잖아요. 사진 찍어달라고 줄을 서는 사람은 진짜 대선급이야. 그렇지. 지금 왜 있잖아요. 대선 후보가 한번 되고 나면은 예. 다음 선거가 쉬워진다잖아요. 전국을 다 돌아 자기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네. 이기는 민주당은 진짜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자기 뭐 당 선거하려고 지금 수 쓴 거야? 여러분 농담이고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꼭 그걸 뭐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 정봉주가 이재명 뒤통수 쳤다. 뭐. 아이고. 자, 민주당이 한번 이겨 보겠다고. 결국에는 뭐 큰 뜻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행사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 흐름을 보면 이 이기는 민주당 그 교육위원소원에서 하는 행사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내부 총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싸우고 이기는 민주당이 될 것이냐 이런 건데 이기는 민주당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나는 이제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런 건 재밌을 것 같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게 그게 있잖아요. 아유, 좋죠. 그 이벤트 아니에요, 이벤트. 이벤트는 늘 우리를 리프레시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흥인하게 하고. 처음 보는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중에 좀 열성 당원분들은 또 굉장히 많은 걸 묻거나 따지죠. 강연하면 계속 앞에서 대답을 해. 그리고 보통 이런 말을 많이 나오잖아요. 민주당 뭐 하냐? 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럼 제가 그러죠. 지금 이기는 민주당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네. 사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180석 만들어지면서 분명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야성이 사라진 건 있어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전두환보다 못한 놈이 하나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가지고 상대방은 무서워서 못 쏘고 만만한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민주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 마땅하게 비판할 수 있다면 비판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집권 여당도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쉴드를 쳐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한 180명 정도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거 실험을 합니다. 강의실에 남학생이 혼자 앉아 있고 밖에서 여학생이 살려주세요 그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남학생이 뛰어나갑니다. 근데 남학생 5명을 앉혀놔요. 그런 상태에서 여학생이 밖에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5명이 서로 눈치를 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집단 의존 심리라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n분의 1의 효과.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많아지면 누군가 대신 싸우겠지라고 하는 이 심리가 있는데 이게 만연화되니까 우리가 짜증이 날 뿐이지 어쨌든 이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다만 이것을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중에 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게 좀 답답한 거지.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계속 등을 밀고 있죠. 예. 나가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상황. 저 팔목이 뼈어요. 왼팔이 하도 밀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 모난돌이 정 맞는다. 예. 나서지 마라. 예.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은 얘기 되게 많았어요. 데모해도 된다. 광주 사람들이니까 그러죠. 데모해도 된다. 근데 나서지 마라. 나 앞에 나서지 마라. 내 자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데모가 군중 앞에 나선 건데. 그 중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저 화염병 던지려고 예. 짱돌 던지려고 앞에 나가는 애들이 잡히잖아요. 보통 예. 뒤에 있는 사람들 말고. 자, 근데 저는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모난돌에 정 맞으니까 나서지 마라. 왜냐면 우리는 온 가족이 정을 맞았거든요. 정봉주. 한참 생각했네. 나 정 맞아서 정봉주가 된 거예요. 참. 역시 심각한 아재 바로 아재. 심각한 건 5분 못 가시는 분. 참. 자, 어쨌건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요. 16일. 다음 주 16일 날 어디예요? 전북입니다. 전북. 예. 그다음에는 23일 날 대구 경북입니다. 대선 해보고 맞네. 예. 그리고 28일 날 대전 충남입니다. 와. 그래서 16일은 이해찬 대표 나오시고요. 23일은 정세현 장관 나오시고 대구 경북은 또 28일 이 사람 저 김건희 씨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호사카 유지. 유지. 그래서 우리 만나면 맨날 그래요. 김건희 씨는 안녕하시죠. 왜요? 그럼 유지. 호사카 유지. 그렇게 그런 분들만 모셔서 특강하고 그 이후에는 토론 보고 하는. 예. 야, 이 재미 쏠쏠하겠다. 교육 연수원장 나도 할래요. 재밌겠어요. 프리미엄 주문 제가 자리 주고 빠져나갈게요. 그럼 새날하고 바꿔요. 이거 새날 너무 힘들어. 자, 여러분 지금 그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가면은 예. 실제로 옆에 있는 옆집 사람하고 정치 이야기 못 하잖아요. 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예. 당당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부 토론회 할 때 그 지지자들이 무척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이렇게 근엄하게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막 대답해요. 중간중간에. 그럼 이제 똑같이 대화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격없이 진행되니까 우리 그 온 분들이 좋아하죠. 예. 자,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그 무리 일으키고 있는 사람 나가세요. 뭐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이쪽에 와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민주당 이야기 먼저 할게요. 예. 이혜경 혁신위원장이 9시간 만에 사퇴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무단횡단했다고 감옥 보내라 같은 이야기.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이게 기승전 이재명 사퇴.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분들 여기서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그러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이혜경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임명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혁신위원장. 근데 그 과거의 천안함 발언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저는 천안함 발언 있어도 그 부분과 이 혁신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고 난 했었으면 했어요. 저도요. 근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 사퇴해라? 동의합니다. 이재명 사퇴하세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면요. 한마디 하고 오셔야 돼요. 김건희 특검,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이름이 27번이 나왔고 김건희 통장에 3번 쓰였고 그리고 이 통장 그 3개 쓰인 것 중에 40몇 건이 유죄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권오수가 유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검증이 됐어요. 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여되어 있어서 김건희 특검 통과됐다. 12월서부터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그 전에요. 그 전에 윤석열 사퇴를 외치고 윤석열 사퇴하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이재명 사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늘상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사퇴하라 그러면 난 당신이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하니 설득력 있다. 그런 말할 자격은 있다.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야, 그러네. 지져도 열차는 누가 지져도 열차는 달리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행은 가는 거고요. 예. 하고 싶으면 하는데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또 하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실수로 방구를 끼워도 사퇴하려고 할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 건은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혁신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예.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위촉하는데 왜 우리랑 상의 안 했느냐 같은 소리.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실제로 저 송모 최고위원이 언론에서 그렇더만요. 예를 예. 들면은 최고위원들도 직전까지 몰랐다. 예. 그거 꼭 알아야 됩니까? 당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혁신위원장 이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0년 지나도 혁신위원장 임명 못하죠. 예. 누구누구랑 가깝다. 지금 이래경 이사장도 이재명 대표하고는 일명식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촉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A, B, C, D를 놓고 이 사람은 되냐 안 되냐 이 논쟁하다 보면 총선 끝나겠습니다. 이게 이래서 정치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정치 현상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게 자, 혁신위원장이요. 혁신위원장이 비법적 법적 구속 여건들이 없어요. 당의 혁신위원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러면 지금 당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돈봉투 문제 등등 때문에 민주당이 도덕성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당이 혁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혁신위원장 임명하는데 당이 이쪽 저쪽 개파로 해갖고 서로 대의 명분에 입각하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에서 충돌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이건 좀 비밀리에 전격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이거 우리가 모두가 다 합의해서 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집단성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당대표 판단입니다. 고유권한이에요. 고유권한이에요. 당대표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제기한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내년 8월에 당대표 하세요. 그래. 그리고 혁신위원장 만드세요. 그 혁신위원장 만드세요. 그럼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이 비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태영호 최고위원 하자 있었죠? 김재원 최고위원 하자 있었죠? 자, 그럼 이분들 징계 먹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김기현 책임져야 됩니다. 사퇴. 김기현 사퇴. 이거 주장하고 오세요. 왜 자당 문제에 대해만 이렇게 사퇴를 얘기하냐고요. 아롱 사퇴 드셨어요? 네?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일관성이 있어야죠. 정치인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 같아요. 당대표 판단으로 자기 네.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견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전격적으로 네. 논란이 커지고 이런 걸 떠나서 전격적으로 임명할 것이냐는 당대표의 판단이고 그렇죠. 그 자체가 거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신속하게 결정하고 당의 총의를 모으면서 우당탕탕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좀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은밀하게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당대표의 고유권한이지만 당대표와 무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안경 쓰세요. 오늘 왜 이러세요? 아재 개그가 아주 만발하고 있어 지금. 아니 제가 칼춤 추면요 쳐요. 안 추고 있었을 뿐이죠. 예. 아까 댓글창에 뭐가 있었냐면은 정봉주를 혁신위원장 시켜라. 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내부자들은 안 됩니다. 그렇지, 저는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어요. 내년 총선에 나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해찬 대표 요즘 얘기 나오잖아요. 가능합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혁신위원장은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봐요. 첫 번째로요. 일단 당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단 정치적 경륜이 좀 있어야 돼요. 경험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다음 정치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과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당에 대한 무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이 요건을 충족시키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례경이 적격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이례경이라는 사람을 알고 예. 거기에 대입시키면요 되게 맞아 떨어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니들 한 게 뭐 있어라고 하면서 좀 조롱하면서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당에 들어오면요 뜨거워요. 이 욕망이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들어오게 되면 국회의원들 욕망이 충돌하는 용광로 속에서 타 죽습니다. 느끼시잖아요. 어리버리한 사람도 자기 공천권 문제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레이저요. 한 5만 볼트 쏴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지지자들이 이제 최근의 상황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욕망들이 막 분출을 하는데 윤석열도 폭정하잖아요. 예.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완전 무릎 꿇려서 자기 발밑에 놨잖아요. 민주당은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답답함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분이 할 때 내가 아주 과감하게 딱 끊었는데 여러분 정봉주 혁신위원장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정봉주 2번 죽이는 거거든요. 혁신위원장 받는 순간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예. 근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혁신위원장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전 불출마하면서 혁신위원장 맡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이 필요로 한다면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예. 이해찬 대표가 총선 때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잡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예. 민주당 역사에 착 찾아보기 힘든 사례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해찬 전 대표를 지금 소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체는 뭐 출마하실 분도 아니고 민주당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끌어냈던 당대표였기도 하고 이해찬 혁신위원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한 응원하고 이러는 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적 판단을 하게 되면요 참 좋은 생각 같아요. 근데 사적 판단하면 이해찬 대표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후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무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삶이 행복합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또 나빠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공적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지만 사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찬 대표를 아낀다고 한다면 당에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께서는 지금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당에 훈계하고 코치하는 정도 하면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좀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그리고 아침에 7시에 겸손은 힘들다서부터 시작했고 저녁 7시에 새날로 마무리하는 유튜브 생활을 계속 즐기시는 게 좋겠다. 예. 중간에 정봉주 TV 본다는 얘기 끝내 안 하시더라고. 안 보시는 거지. 아니 보는데 특정 유튜브로 지지해 준다는데 왜냐하면 새날은 이미 대중화됐으니까요. 국민 유튜브잖아요. 국민 유튜브가 됐어요. 그다음에 겸손 힘들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지 나머지는 띄워주면 왜 거긴 얘기해주고 우린 얘기해. 맞아요. 예, 정봉주 TV는 명백한 정치를 하고 있는 저는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정치인이지. 그러니까 여기 정봉주 TV는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온당하다. 네, 제가 많이 하는데요, 뭐. 이해찬 대표님은 밖에 나가셔가지고 새날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게 표시가 나니까.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때 말씀하실 때 새날은 진짜 새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새날이 올 때까지. 이해찬 대표는 저는 이제 어떤 정도로 평가를 하는 분이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런 정도로 민주 세력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쪽에 지표가 되는. 맞아요. 그런 분이 사실상 지금 뭐 강연하시려고 다니는 거 보면 사실상 그것도 현역이거든요. 국회의원만 안 하다 뿐이지. 그런 해안이 어떻게 민주당 전체 당원이나 전체 국회의원의 모두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예수가 와도 안 된다니까요. 동성애 찬성했다고 반대할 사람이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찬 대표가 그중에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적임자예요.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진정으로 이해찬 대표를 존경하고 아끼면 권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건강이 너무 나빠져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요즘 보면요 너무 건강해지셨어요. 다음 주 또 보실 거잖아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전에 혁신위 원장 될지 모르겠는데 딴 사람 올지 모르겠는데. 그 저 보면서 이럴 것 같아요. 어디 출마할 건데?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저 방송 초반에 어떤 좀 이상한 아이 하나가 예. 이해찬 대표를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근에 그 검찰발 단독에 보면은 어르신 드리려고 뭐 돈을 받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도를 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예. 관련 뉴스에. 근데 걔네들도 그 뉴스를 전달하면서 자신이 없었는지 이해찬한테 갔다는 증거는 없다. 뭔 말이냐면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쌍방울측 관계자가 이해찬 대표한테 직접 전달한 적은 없어. 근데 이해찬 어르신 드릴 돈도 가져갔다는 전원을 실제로 법정에 써먹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가 예. 이해찬의 컴백, 그러니까 뭐 현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막으려는 의도 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영향력을 줄이겠다. 그럼요. 그냥 묶어두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좀 스크래치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해찬 대표를 처음 뵌 게 86년이에요. 86년. 그러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면은 한 40년 됐죠. 그분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돈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사석에서 그리고 실질 생활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오랜 세월을 봤어요. 그분을 돈으로 스크래치 낸다? 그건 저하고 똑같아요. 동쪽에서 태양이 안 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그런 스크래치를 낸다는 게 뭐예요? 예, 내고 싶어 하는데 이럴 경우에 뭐냐면요. 부메랑으로 자기들한테 돌아갑니다. 조심해야 돼. 전략을 쓸 때 전략을 자칫 그 수를 잘못 쓰면요. 자상을 입습니다. 자상. 치명적인 자상을 입어요. 그래서 전략을 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략의 수를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럼 부메랑이 됩니다. 지금 제가요. 그 이해찬 대표한테 직접 그때 무슨 쌍방울 그 오픈하는데 어디 훈춘인가 거기에서 거기 이하영 대표하고 이해찬 대표 쌍방울 회장하고 있는 게 사진을 내면서 사진을 드디어 찾았다. 그래갖고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사진 나왔던데요. 그랬더니 그 이화영 구속될 때 이미 나왔던 사진이야. 그 지금 찾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검찰이. 아이고. 그 없어요. 있는 거를 찾아갖고 스크래치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지만 뭔가 감춘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흐름을 밑바닥을 자세히 보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스크래치 내기, 예. 이해찬 전 대표 스크래치 내기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예. 총선에 이런 지도자들이 나서는 걸 누르고 예. 당대표 이재명은 부도덕해 이 프레임을 딱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예. 총선 이겨보겠다는 그렇죠. 전략이 보이더라. 스크래치 내는데 항상 손톱으로 긁으면서 상처 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좀 끔찍한 상상을 해줄게요. 손톱으로 긁다가요. 손톱 뒤로 자빠져서 다 꺾여집니다. 네. 어이 끔찍해. 자, 그러니까 결론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는 이해찬 혁신위원장이 적격인 건 맞는데 공적 판단은 적격이다. 그거 짧게 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한 달만요? 한 달만. 에이, 하는 김에 31일 하면 좋지 뭐. 한 달에 31일이니까. 자,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만. 예, 오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새로운 혁신위원장 물색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아마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좋은 분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좋은 분과. 특히 그 푸나님이 무척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을 내밀어도 당 전체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미리 그게 이례경 혁신위원장 전격적으로 발표하듯이 예. 미리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 지지고 볶아서 실제로 그 역할을 할 사람 저는 없다고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례경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례경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위촉을 했을 때는 나랑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스크래치 내기 위해서 대선 때 윤석열 말고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이 혁신위원장 한다는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분이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박수를 보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섬뜩해야 하는. 오? 나를 가장 잘 아는 센 자가 왔네. 여기까지. 아이 궁금해. 아이 궁금해. 아이 궁금해. 근데 그 표현이 있었어요. 양문석 박사가 한 말인데 이래경 위원장 물러난 상황을 두고 딱 쓰레기차 피해로다 똥차만 날 수 있다. 더 센 사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래경 대표가 쓰레기차예요? 아니 그런 비유가 아니라 가벼운 거. 예. 이 정도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래경 위원장도 혁신위원장을 했다면 예. 우리 쪽에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필생적으로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혁신위원장 이재명이 임명시켜놨더니 이걸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어? 예. 그것까지 감안하고 임명하는 거거든요. 양문석 박사한테 제가 방송을 통해서 경고 한마디 할게요. 저를 만나니까 형 박사 아니잖아. 그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 박사거든요. 본인만 박사인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저 박사예요. 처음 알았네. 안 밝히네. 아, 박사예요. 석사는 자그마치 3장이 있고요. 박사 1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다가 아니라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다. 아, 역시. 그러면 한수위야. 아니, 멋진 표현 있잖아요. 예? 그래 네. 또 하나는요. 토론의 달인 정봉주 피하려다 챗 GPT 만난다. 좀 멋진 표현들이 있잖아요. 양문석 박사 의문의 1패. 의문의 1패예요. 예. 토론의 달인 유시민 피하려다 챗 GPT 만난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한다잖아요. 예. 24일 날. 근데 이게 이제 이낙연이 비대위원장을 노린다. 이런 설이 파다해 가지고 예. 일각에서 좀 뒤숭숭해요. 왜냐하면 그런 답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거라면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를 더 흔들 테니까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분이 6개월짜리 당대표 나갈 때 저는 반대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하지 마세요. 대표는 대권 주자들의 무덤입니다. 무덤 됐잖아요. 또 하나, 이분이 2번의 정치적 실수를 합니다. 이때 그 당대표 했던 거 40% 지지율을 가다가 당대표 하고 나면서 10% 초반대로 주저앉잖아요. 30%를 까먹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일란성 쌍둥이면서 오버래핑 돼 있던 이미지를 다 까먹습니다. 두 번째 뭘 실수했냐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했잖아요. 경선 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3주인가 이렇게 끌다가 마지못해서 경선 승복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고난스럽고 험난한 시기에 그리고 우당탕탕하면서 전략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할 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 두 개를 반면교사로 삼고 리마인드하고 복귀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비대위원장은요 3번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인으로서 우리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예요. 이분이 스크래치 나갔고 별 힘없이 비리비리해지잖아요. 그럼 당으로서도 손실입니다. 저는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 멋진 정치인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또다시 경선을 하든 아니면 경선이 안 하게 되더라도 멋지고 실수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지속적으로 당원들에게 기대감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대위원장 또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대감을 주겠습니까? 자기 대선 나가려고 당원 당규 바꾸고 뭐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에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최측근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태도 벌어졌고. 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확실히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거든요. 이낙연 대표는 반사체에 가까운 정치형 행보에 지금 가니까 문 대통령이 임명해 준 자리에 올라가서 살짝 국무총리로 좀 했지만 자기 정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당대표로서는 진짜 보여준 게 없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자체가 이낙연 이후에 이제 막 뭐 재보궐선거 대표하고 지방선거 대표하면서 사실 정권 교체 흐름까지 왔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런 생각이 없다 손 치더라도 최근에 귀국하기 전에 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무슨 내가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윤석열도 비판하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본인도 저는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밀어올리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대표님 귀국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치고 들어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대위원장 이걸로 이재명 체제를 끝내고 비대위원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걸 계속 펌프질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당이 그렇게 되면 반쪽 나는 상황이 돼요. 그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거든요. 피로골절 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자꾸만 이렇게 당에 한쪽을 죽이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밀어올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낙연 대표에게도 그 리스크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또 반대편에서 끄집어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부의 전쟁을 너무 감정적으로 격화시키는 전쟁으로 만들지 마라. 즉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건 다 죽는 길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정봉주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돌려가는 거 보니까 야, 정치의 고급 기술이. 제가 태권도 할 때 돌려차기 명수였었어요. 그거 못 알아듣는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도의 수수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 하겠지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제가.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죠. 이낙연 대표는 우리 좋은 자원이다. 좋은 자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자원이라는 걸 잃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게 좋은 자원으로서 남아 있으면. 근데 그럼요. 이게 민주당 분열의 요소로 작동을 하면 나쁜 자원인 거고. 그게 나쁜 자원이 되지 말아라는 경고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그 대표팀에서 이강인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손흥민 발목 부러지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팀인데.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꼬꾸라지기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분들 정한수 떠놓는지 안 떠놓는지 좀 있으면 제가 그 가가호 가택수색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뭐 비명계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계 분들한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은 이재명의 대체제가 될 수가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대선 때 인물로만 봐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을 사람은 본인 외에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깝게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뭔가 막 했던 사람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선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지난주에 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는 지도자로 꼽은 게 6%밖에 안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를 꼽은 사람이 거의 80%예요. 이 상황에서 대체제가 아닌 사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층에서만.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 전면에 등판한다면 민주당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도 민주당은 망하면 안 된다. 윤석열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일부는 더 붙겠지만 상당수 핵심 지지층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까지 행보가 본인 스스로의 정치를 망쳤다. 사실상 정치적 가치는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지금 총론이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당론으로 좀 액션 플랜을 가동해 갖고 다음 주부터 이제 건방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징역을 안 살아보셨구나. 징역에서 건방이라고 하면 보안과 요원들이 방을 불시에 검색 들어가는 걸 건방이라고 합니다. 방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를 남겨뒀나. 그래서 제가
친낙계 의원들을 건방합니다. 회관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모여있으면 사진을 찍을 겁니다. 반명의 의원들이 모여있으면 사진을 찍고 채증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감옥은 안 가봤는데 유치장에 갇혀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예. 잠깐 갇혀있어도 답답히 뒤져요. 힘들죠. 아따 본토바람 나오네. 나와보라. 이. 네. 각답에 뒤져버리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비명계의 몽상 꿈 깨십시오. 예.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비명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재명 대표를 도우면서 그간에 쌓인 이재명을 악마화시켰던 그 이미지를 씻으려는 작업을 해야지. 예. 끊임없이 이재명 때리는 작업으로는 민주당에서 공천받기 힘들다. 반발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당원들이. 예. 예를 들면 특정 어느 지역에 양문석 박사가 나간다는 그 지역 같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뭔가 한 몸으로 가는 액션을 취해야지 지금 벌써 또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마라. 정치 생명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도 될까요? 네, 그러십시오. 우리는 지금 캐피털리즘 소사이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새날은 광고 방송을 안 해요? 웬만하면 정치인들한테는 안 하려고 해요. 상품 광고. 다른 할 건 때는 해요? 아니 이제 어쩌다 하긴 하는데 예. 광고 개수가 많아지면 예. 시청자분들이 짜증을 냅니다. 이건 어떠세요? 제 방송에서만 딱 한 제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여기서 적정한 비용을 여기서 원하는 대로 지불할 터이니 의원님 할 때만 딱 하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다. 그 이야기. 예, 제 방송할 때만이라도 광고를 좀 하나만 해주세요. 그분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해요. 두 사람 방송에서만. 예, 우리 방송에서만. 알겠습니다. 딱 한 제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고민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민할게요. 예. 고민했다가 안 하면은 친낙계라고 제가 스크래치 낼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아니요, 혼자 댓글창에 지금 정봉주 친낙이냐고 올라오는 거 지금 안 보이시죠? 그래요? 얼마나 모욕적인데 그래? 무슨 목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같은 똑같아. 예, 무슨 목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목욕을 안 해갖고 죽겠구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광고는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정봉주 친낙계라고 올라와요? 아니 이제 약간 돌려간 거를 오해하신 거죠. 예. 돌려간 거. 자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땡을 몇 번 치는 거야. 자 지금 윤석열이 총체적 난국이다. 이게 한두 가지 정도면 고쳐나가면 되는데 1년 넘게 보여준 모습은 무능, 무지, 외교, 국방 온갖 군데서 경제 파탄이 왔단 말이에요. 1년 지나고 나서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는데 지금은 약간 심화편 같아요. 1년 심화편. 첫 번째,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노총이 7년 만에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예. 경사노위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경사노위 자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예. 사회적 문제를 대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럴 생각이 없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경사노위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경사노위 위원장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 하나 집어넣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보통 전통적인 그 독재자들의 수법은 한국노총 잡고 우리 편 만들고 민주노총 악마화 시키면 대충 노조끼리 싸우게 만드는 일종의 을과 을을 싸움 붙이는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노총이 7년 만에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이거는 윤석열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예. 지금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한국노총과 민노총 갈라치기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 아주 비열한 짓이거든요. 분열 정치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6월 6일 이틀 전에 현충일 때 그 현충일 그 기념사 하면서 아주 그냥 결기 있게 막 감동하면서 막 그 순직 용사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잊지 않겠다, 기리겠다. 군대나 좀 갔다 오고 얘기하지.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한다고 박수를 보냈어요.
저 오늘 방송 저만 좀 봐야 죽겠어. 아니, 직진하세요, 직진 제발. 아니 진짜 박수를 보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 순직 용사들, 순국 열사들, 용사들은 저렇게 기리면서 살아있는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안 기려? 오늘 고급 스킬 계속 나오는데. 아니 살아있는 노동자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요, 그들 그 노조를 귀족이라 그래요. 귀족 노조라 그래요. 귀족이면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00명 검사들에게 제안할게요. 검사 그만두고 노조 하세요. 노동자 하세요. 그럼 우리나라 나머지 노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왕족이네. 아니 진짜 그렇게 귀족이면 여러분들 가서 하세요. 제가요 택배 하루 해봤어요. 하루도 못 하겠어요. 저 체력 좋고 힘도 좋고 그러거든요. 택배 노동자들 진짜 존경했어. 이분들이 돈 많이 벌고 뭐 배 땡땡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막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래요. 뭐 너무 돈 많이 벌고 이 그 딜리버리 피 너무 비싸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제가 하루 해봤어요. 진짜로 하루 해놓고 3일을 알았어요. 이분들이 몇백만 원 벌고 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노동자들이야 무슨 귀족이에요 이들이. 한번 가서 해보시라 그래요. 그저 자동차 회사에 예. 현대차 같은데 한 20년 근무해서 연봉을 1억 넘게 받으면 귀족 노조라고 합니다. 그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고요. 그 기술을 하려고 오랜 동안 고생을 했고요. 그분들 그 노동 그 스트레스가 무척 심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좋은 변호사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 가서 노동자 하세요. 귀족 노동자. 네. 살아있는 노동자들 왜 이렇게 범죄시합니까? 왜 이렇게 적대시해요? 이렇게 하고 정권 국민과 싸우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을 들이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노동자가 맞냐 사용자가 맞냐 아주 근본적인 아주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그럼 왜 분열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운데 서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화합하게 만들면서 양쪽 다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냥 끊임없는 노동 혐오 있잖아요. 그건 이해는 돼. 예. 태어나서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 이 인간은. 국민들에게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계속 그냥 연달아 그냥 막 지금 그 기아 타이거스처럼 홈런을 빵빵 때려대시는데 사용자도 국민이요 노동자도 그럼요. 국민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노동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반노동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노동자를 계속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노조가 너무 심하다. 이러잖아요. 국민들 90%가 찬성을 합니다. 그냥 처음서부터 때려. 아니 노동자 입장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줘보려고 했어요. 처음서부터 때려잡아. 그들을 피의자로 다뤄. 뭐가 불법인데요? 아니 그 기소가 돼도 1심, 2심, 3심 대법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들이 파업을 했으면 파업이 불법인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걸 노동자들이요. 뭐 지금 사람 막 과격하게 파업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 많이 지지해요. 예를 들어 노동자 그 파업하는 거 규제하고 탄압하겠다 그러면 55% 지지하고 45%가 반대해요. 이거 반복되다가요. 진짜 노동자 그 큰 사고 나잖아요. 국민들 다 놀았습니다. 여러분 노동자 우리들의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일가 친척 중에 한 분 정도 노동하고 있는 분들 꼭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냥 뭐 그 귀족 같죠? 그분들도 사무 노동자예요. 그렇지. 우리 지금 방송하잖아요. 언론 노동자예요. 그렇지. 유튜브 노동자예요. 우리도. 노동을 통하지 않고 생산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이요? 귀족 노동자예요. 진짜. 한동훈 법무 노동자예요. 노동자 아닌 사람이 인간으로서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니까 일단 그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고. 아유 답답한 사람들이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동을 통하지 않고 생산되지 않는 재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노동자를 혐오하면서 노동계 전체 지금 한국노총하고요 민주노총 조합원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두 개 합치면 약 300만쯤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대한민국에선 민주노총, 한국노총인데 이 바보는 갈라치기도 못해.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같이 한 게 아니라 둘이 힘을 합치게 만들어 버렸어 지금. 아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빅픽처 같아. 탄압을 통해서 한노총과 민노총이 하나가 되기로 통합의 정치를 시연해 주신 거야. 이들 둘이 단결하잖아요. 한노총하고 민노총은 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때는 한노총이 국힘으로 가면 민노총이 민주당으로 오고 이렇게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탄압을 받으니까 진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고, 왜냐하면 뭐 간호협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다수의 그러니까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을 아예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우럭에서 세슘이 180배 나왔다. 그러면서 7월 달에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소비자도 겁나고 판매하는 사람도 겁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등장하는 게 니들이 괴담해갖고 지금 수산물 안 팔린다잖아. 이런 식으로 더 괴담 이론으로 막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예, 괴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은 국힘 지지자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도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일식당 갔고 오늘 점심도 일식당을 하는데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갈 때마다 이렇게 즉석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요, 생선 자르고 있는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량진, 가락동, 그다음 개인적 동네 사는 이 생선 가게들 지금 계속 내놔요. 7월 이후로 장사 못 한다고. 지금 일식집이요,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금 없이. 현장이요, 압이 귀환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소금 관련주 폭등을 했고요. 네. 소금값도 이제 계절이랑 상관이 있긴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도 관련해서 또 소금값이 폭등하고 있고. 소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못 피해요. 그래서 이거는 후쿠시마 이거 오염수 방류는 이 정권 진짜 이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겁니다. 난 이거 탄핵 요소라고 봐요. 그렇지. 이거 진짜 탄핵입니다. 안전 문제죠, 안전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정부 내가 진짜 왜 정부 이거 직무유기냐면요. IAEA는 국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아니에요. 국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을 권장하고 원전을 더 짓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다가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냐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그러잖아요. 알프스, 그러니까 다종 핵 제거 시설에서 뭡니까 이게 걸러낸 뭘 했다 그러죠 이거를? 걸러내갖고 희석시킨. 정화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이 IAEA는 하청받아갖고 검증하는 단체예요. 하청기관이에요 거기. 일본이 하청할 때 뭐 해달라고 계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일본과 IAEA하고. 네.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당신들 그 계약서 받아봤어요? IAEA가 뭐 검증했죠? 이거조차도 계약서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아니 뭘 검증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서 시료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그 안에 플루토늄과 세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과 세슘은 나라를 이동을 못 합니다. 그 안에 플루토늄과 세슘이 있으면 그 시료는 우리가 못 갖고 들어와요. 그건 국제 원자력 기준 이 위배입니다. 그러면 IAEA하고 도대체 니네 무슨 계약을 했느냐? 이거 자료 달라고 우리 정부 요청 안 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이거 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뭘 검증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게 우리 국회의원들 이건 물어야 됩니다. 일본 동경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 다 한번 공개해봐라. 받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핵테러거든요. 핵테러예요 진짜. 네. 근데 핵테러를 바로 가장 가까운 인접국가에서 사실상 들러리로 오히려 일본을 돕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윤석열 그나마 지지했던 보통 사람, 특히 이제
맘들 같은 경우는 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난리 났어요. 저거 바보 아니야? 대한민국 일본 전체가 그 오염수가 넘치고 넘쳐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모를까. 예. 돈 조금만 더 들이면 방류 안 해도 되는 거를 예. 그냥 같이 쓰는 바다에다가 그냥 투기하겠다는 거를 예. 대한민국처럼 용인하는 나라가 있나 솔직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통계로 잡히지 않는 깨알 같은 그 정보를 제가 드릴게요. 인구 1인당 그 사시미 회 소비율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생선회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일본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이게 전통 그 사시미집, 스시집. 사시미는 일본은 거의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게 스시거든요. 초밥만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모든 음식이 튀김으로 다 갔습니다. 꼬치와 우동이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일본 시장이 일본 음식점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꼬치와 우동입니다. 한식은 한식 그대로 다 나가 있었고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가면요. 마차님 파리 출신 아니에요. 파리 출신. 예? 한국 출신이죠. 한국 출신에 이제 프랑스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파리에 가면요. 한국 음식은 완전 하이 레벨의 고급 식당이에요.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비싼 식당이야. 근데 일본은 대중 식당이에요. 왜냐하면 꼬치와 우동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초밥 하는 데들이 있어요. 파리에서 초밥 하는 사람들은요. 사장이요. 일본 사람들 없습니다.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예. 그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왜 예전에는 좀 비싼 데 가자 그러면 스테이크 썰고 했던 그 스테이크 문화처럼 썰고 하고 일식당 갔었어요. 일식당 갔었다고. 예. 지금은 비싼 집은 다 한식당이에요. 그러면 사시미 그 생선회 1인당 소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미 사시미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스시는 먹지만.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 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못 먹습니다. 그리고 당장 소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소금이 필수잖아요. 김치에 소금 들어가니까. 그럼 모든 걸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국민 모든 밥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건강을 완전히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헌법 정신 위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신용을 했잖아요. 시찰단 보내고 그러느라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세슘이 기준치에 180배 나왔다. 이것도 약간 트릭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어류들이요. 네. 가장 방사능이 많은 게 내장이에요. 내장. 근데 이런 걸 검사를 할 때는 살점을 뜯어갖고 방사능 검사를 하더만 네. 내장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내장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저 나오는 180배라는 게 내장이 아니라 살이란 얘기죠. 살.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장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장탕 이제 못 먹어요 그럼. 자, 그러니까 이게 노조 탄압해서 한노총 경산호위 탈퇴. 다음에 지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의 리스크가 돼버렸죠. 진짜 수산업 사형 선고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경제 성장률인데 OECD가 어제 나왔죠. 그 결과가 세계 경제가 더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한국 경제만 하향 조정을 했어요. 1.5%로. 그러니까 뭐 한때 코로나 이후에 뭐 미국이 달러 올리고 하면서 한국도 거기에 좀 피해를 봤다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중 무역 적자가 심해지면서 이게 전체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체 영향 끼치죠. 다른 나라는 다 올렸는데 세계 전체로는 올랐는데 한국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경제가 이제 파급되는 지금 효과들 또는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폭탄의 느낌들, 서민들이 느끼는 세금의 느낌들,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TV고 언론이고 난 이게 거의 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보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중국 수출 시장이 28% 정도 줄어요. 지금 줄었어요 이미 올해 들어왔고. 그다음 베트남 시장이 26% 27%로 줍니다 또. 그러니까 중국만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세안이 30%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중국과 아세안이 같이 가고 있어요. 1위 수출 시장 중국, 2위 수출 시장 아세안, 3위가 미국, 4위가 EU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 1.5% 올랐습니다. 근데 오른 게 어느 정도냐면 400억 불의 중국에서 그 대중국 수출 적자가 그건 미국은요 70억 불 하다가 한 92억 불로 20억 불 올랐어요. 그럼 중국에서 이 아까 지난 거 아까 전 뭐라 그러지 적자. 예, 나 자꾸만 일본을 먹을 생각하니까 일본 말이 튀어나와. 적자난 게 난 거에 20분의 1이 미국에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코끼리 비스켓이거든. 맞죠.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을 절대 대체 못하는데 한국 시장, 한국 수출에서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조선일보가 한 게 그거잖아요. 중국의 시장에 눈을 돌렸더니 미국이 보였다. 무슨 그래놓고 지들이 그래프 그러는데 안 민망했을까? 왜냐하면 총액이 확 떨어졌는데. 총액이 떨어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 중국이 큰일 난 것처럼 중국이 망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답답합니다. 아니 난 그래서 지금 그 프라님이 오늘 그냥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시는데 평상시에도 하지만 의원님 제가 평상시 때 들린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좀 심하게 옳은 말을 많이 한다. 네, 심하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옳은 말을 많이 하니까 너무 심하게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중국은 우리 경제의 전체 한 4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급감하는 게 경제에 바로 치명적인 타격으로 오잖아요. 연말 돼보세요. 난 이게 끔찍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이렇게 멍들고 있고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다고 드려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밖에 나갔더니 물가는 또 엄청 올랐잖아요. 올랐고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 마이너스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고. 아니 이제 그 일식당이요 간판 바꿔야 되겠어요. 방사능 식당 플루토늄 팝니다. 세슘 팝니다.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냐고요. 1년도 안 돼. 1년 좀 넘었는데 그다음에 현안이긴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 학폭 문제. 요거는 정순신 아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학폭이 있었는데 학폭위원회가 안 열리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전학을 간 뒤에 명문대를 진학했다. 근데 그 자를 다시 끌어와. 더군다나 이 자는 언론 탄압의 어디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그러면 언론 탄압은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저고한 여층들은 뭐 정권 잡으면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학폭 문제는 언론 탄압보다 10배 정도는 폭발력이 더 강한 사안이잖아요. 이동관 이 지금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송혜교 씨처럼 명박아 나 행복해. 연진아 그거? 네. 명박아 나 너무 기뻐. 나 또 방통위원장 됐어. 근데 아들이요 2011년에 학폭 하나고등학교입니다. 2011년에. 근데 2011년에 뭐를 하고 있었냐면 이때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이었었어요. 이동관이. 그 전에는 홍보수석 비서관이었고 그 전에 청와대 대변신. 그러니까 언론에 관련한 걸 5년 내내 합니다.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은 떠나고 난 다음에 2013년 2월까지는 또 뭐를 했냐면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까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거의 그 황태자였어요. 언론 황태자. 근데 2011년에 아들 학폭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학폭위가 소집이 돼야 돼요. 근데 소집을 안 해요. 소집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전학 가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서울시 교육청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원장, 교감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합의된 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만하게 합의됐다 그래요. 원만하게. 일단 신고됐거든요. 신고되면 합의와 무관하게 무조건 학폭위를 소집해야 돼요. 그러면서 단서조항도 둡니다. 설명까지 합니다. 설령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학폭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다. 즉 합의가 됐다고 할지라도 의사를 밝힌다거나 또는 교직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학폭위 개최 여부를 협의를 해서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열렸습니다. 이번에 오늘 이동관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한 A4 용지 한 8장, 9장 되는데 네.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자기 아들하고 그 피해자 학생은 지금도 친하게 지낸대요. 그게 학폭을 안 했다는 증거로 내민 말이에요, 그게. 이게 안 되는 게 그때 그래서요. 전 모 교사가 그때 당시에 2015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씨 아들 사건은 분명히 교직원 회의 시간에 2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 제기를 했답니다. 왜 학폭위 안 여냐?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더라도 법 절차에 맞게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과 피해자 학생들을 분리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그게 학교 역할이라고 젊은 교사 2명이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동관 부인이 학교 와가지고 그 교사 누구야라고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사가 증언을 해요. 이동관 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교무회 시간에 말했던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 사람이 진술해요. 자기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분이 계속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요. 검찰을 고발합니다. 2015년에. 덮은 사람, 교감. 예, 고발해요. 근데 그걸 또 검사들이 덮어줬죠. 학력폭행 은폐 사건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 주면 안 돼. 예? 기소 독점주의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그냥 보통의 일반 사람이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에서 그게 혐의 없음으로 나왔으니 이동관은 학폭을 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피해 학생이 엄연히 있는데 그 피해 학생이 피해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정순신 아들 사건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다. 학폭위를 자체를 못 열게 만들 정도. 그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 고 재단의 이사장이 김승유인데 김승유는 이명박과 완전히 아삼육. 그 이명박, 김승유, 이동관이 한 몸인데 네. 전화해가지고 학폭 덮어줘. 결국 그냥 그렇게 돼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뭐야? 김승유 이분은 BBK 다 싸우도 연관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청계재단 이사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건을 이렇게 가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김승유가 하나 이사장이에요? 하나고? 네. 하나 재단, 하나고 재단. 그렇죠. 야, 난 이거는 김승유가 이분이 그 하나금융그룹의 그 이사장을 했지만 하나 여기 교육재단의 이사장까지 했어요? 자, 능력도 많아, 겸직도 엄청 하네.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이분이 BBK 다스 그거에 핵심에 왜냐면 BBK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못 받아요. 그러다가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 투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은행이 5억 투자를 하니까 이건 믿을 만한 데 아니에요. 그 다음서부터 개미들 피해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이 김승유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요?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였냐면 김승윤 이사장이잖아요. 네. 현재 법적으로 학교 실무에 이사장이 관여한 불법이에요. 근데 이동관이 김승유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 그 바운다리 안에서 이명박, 김승유, 이동관 다 한 몸인데 고대 동기 동창의 김승유하고 결국 전화했다는 것은 안 보여도 교감이 실제로 실무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교감 차원에서 모종의 작업으로 덮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별 문제 없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위는 무조건 열려야 되는데 열지도 않았다는 게 불법이었다 이런 거고. 그리고 교사들이 열자고 그랬어요. 그럼 묵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학폭이 또 하나 떠오르고 있고 이건 예. 아직 이슈화도 안 된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지금 저 미국 국빈 방문하고 또 노조 때리면서 지지율이 조금 올랐거든요. 예. 다시 하락 중이야. 뭐 나는 이런 지지율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작년 한 가을쯤 오르긴 올랐었어요? 올랐을 때 나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의 지지율 목표치는 40%고 총선 때까지 45%를 끌어올리면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네거티브한 이슈로 올려요. 예. 극우들이 막 저기 지지해가지고 또 떨어져. 일제히 하락 중이에요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요. 근데 보통 이제 여론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 MBS 여론조사를 빼더라고요. 너무 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 진보 같은 숫자가 너무 안 맞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RN서치라고 유명한 보수 성향 여론조사였어요. 지난주 대비 이번에 일요일 날 나왔던 게 6% 빠졌잖아요. 보수 언론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보수 성향 여론조사. 보수 성향에서 RN 땡땡이. 예. 먼저 말해버렸네. 아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요 45% 되면은 이긴다라고 하는 이들의 그 똥대가리를 이해를 못해. 도대체 선거는 과학이거든요. 자 45%잖아요 지지자가. 지지율이 45%인데 절대 진짜 못한다. 진짜 너무너무 못한다라고 하는 강력 부정층이 50%예요. 그럼 투표장에 안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45% 지지하면요. 이 중에 45% 지지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 적극적인 45%에 소극적인 지지층이 한 5에서 10% 돼. 이 사람들 투표장 안 나가요.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부정이 더 많은데 창피해서 안 나가는 거거든. 내 지지하는 사람의 자부심을 갖고 투표장에 나가게끔 엄청난 자부심을 줘라. 이게 선거의 핵심이에요. 낙검수 때 그런 예.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손가락 뭐 단련 훈련 그래갖고 예. 투표장에 나가서 찍는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냐면은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은 분노 투표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민주당만 잘하면 돼. 아니 그리고 이번에는 이기면 탄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극한 기대감이 있어요. 예. 무척 이게 위대한 자부심입니다. 역대 이런 자부심이 없어요. 민주당 예를 들면 총선 때 투표율이 55%만 넘어도 우리는 이긴다고 보는 예. 쪽이고 65%쯤 나온다면 윤석열 탄핵입니다. 진짜로. 이번 투표율이요 저요? 65% 넘어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진보 쪽은 무조건 다 나와요. 왜? 이기면 탄핵이다. 이런 투표는 역대 내가 처음 봐요. 제가 지금 한 4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지난주에 그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하셨는데 예. 채널A가 예. 얘네들은 정치 예능하잖아요. 예. 이 새날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맨 이 영상 갖다가 막 틀어. 출처 새날 그래갖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더 이야기하세요. 채널A 보고 있지? 막 갖다 써도 돼요. 제가 한 얘기를 갖다 써요? 동영상으로. 그럼 이제 채널 A한테 출연료 달라 그래야겠는데. 아이고 이거예요. 공식을 얘기해 줄게 채널 A들아. 대선은 중도층에서 호소하고 총선은 자부심을 끌어올려라. 지지층이 호소해야지.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지층에 자부심이 있어야지 투표장으로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은요. 45%를 분석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소극적 지지층은 무조건 투표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일 수 있는데 대선 때 이재명 찍은 사람들 투표장에 다 나오면 민주당 250석 가능해. 굳이 말하자면. 그거만 하잖아요. 이재명 찍은 사람들 다 나오면 진짜 200석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윤석열 여론조사가 40% 넘었다 야호할 일이 아니라는 게 얘네들이 지금 어떤 여론 조작의 기미가 보이는 게 질문지 순서 또는 진보 보수의 어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끔 뭐 한다든가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윤석열 지지율을 누군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게 보여요. 예. 근데 여론조사를 근본적으로 조작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스킬들을 통해 갖고 여론조사하는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장난질을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그 말씀드린 총체적 난국 안에 들어있는 그 굵직한 한 4가지 정도만 봐도 예. 윤석열 1년 지났을 때는요.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정반대로 바꿨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지지층의 일부는 빠지겠죠.
그런데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층의 사람들이 미움은 사라질 수 있어요. 한 그럼요. 1년 정도 지나면. 그럼요. 그걸 못해. 노조 때린다 그래서 지지율 올라가는 게 사실은 언발의 오줌누기잖아요. 그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극복을 하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죠? 또 하나 12월 27일서부터 국민적 영웅잔치가 국민적 영웅잔치가 아니라 국민적 잔치가 시작이 돼요. 12월 27일서부터. 뭡니까 그게? 김건희 다스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에요.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했고 4월 10일이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 김건희 법정 이거 소환 불가피합니다. 김건희 소환되는 상황에서 누가 국힘을 찍으러 나옵니까? 그래서 미리 김 빼자면 총선 앞두고 윤석열이 돈을 풀 가능성이 있다. 돈 풉니다. 그거 간단해요. 그 물타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 국회 끝나자마자 추경 편성하자 추경 100조 편성하자 그러고 민주당이 계속 요구해. 국민들 너무 어려우니까 200만 원씩 주자고. 100조면 200만 원씩 줍니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예, 그리고 민주당 저 법사위가 요청해야 돼. 법무부에 윤석열, 김건희 출국 금지 조치해라. 곧 탄핵될지 모르니. 여기까지 합시다. 예. 오늘 작두 탔어요? 작두 탈라 그러다 말았나? 작두 타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발바닥 좀 베이셨네. 아재 팔아 아재. 여러분 채널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선거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투표장 나가면 이기는 건데. 투표하면 이긴다예요. 근데 윤석열이 당선된 것도 사실 우리 책임인 거죠. 예. 23만 명만 더 나왔으면 이런 걸 안 당했으니까 저는 의지를 모아 가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딱 하나.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죠. 예. 민주당만 잘하면 지금 지지층은 투표장 갈 손가락 근육을 지금 단련하고 있다. 자, 정치천재 정몽주 61회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정몽주 TV 7시부터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그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디펜스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어제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현장에서 찍었어요. 그거 틀어주면서 방송을 하고 윤관석 의원하고 또 한 의원 누가 있죠? 탈당한 의원? 이성만이죠. 이성만 의원 출연합니다 오늘. 좋아요. 우린 정면 돌파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 하는 거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금기로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걸 왜 얘기 안 해요? 전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못했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아니 송영길 거기서 파리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귀국안 하냐고 난리 피다가 귀국한 지 한 달 반 됐어요. 왜 소환 안 해요? 세상에 나는 소환 투쟁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나를 빨리 잡아가시오. 예. 그만큼 떳떳하다는 증거. 그럼요. 자,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이따가 정몽주 TV 가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이따가 다시 한번 시사방송 때 홍보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이거 얘기해 주시죠. 금요일 날. 오늘 방송은 정몽주 TV 금요일 날 방송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금요 스페셜. 자, 정치천재 정몽주 지니어스정 예술 한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새날은 이따가 30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